국어입니다. 6학년 국어. 자, 선생님이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학년계 끝났고 6학년 2학기 이제 8쪽씩 계속 하면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마지막 숨바꼭질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 문틈으로 나오는 검은 연기와 매캐한 냄새. 어머, 화재가 났구나. 자, 소방관들의 약속이 뭐냐면 먼저 사람의 목숨을 구한다. 이게 소방관들의 약속인데요. 이 말 없는 약속을 확인하고 서로 당연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소방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방관들이 가끔씩 이제 구조하다가 본인이 이제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창문 사이로 구조대원이 탁 뛰어들었더니 얘기가 나오고, 그런데 소방관에게도 가족이 있죠. 아, 구조대원이 이 목숨을 잃었단 말이에요. 선생님도 이런 거 보면 항상 눈물이 나요. 자, 구조대원이 몸을 휩싸안고 창문 사이로 이렇게 했는데 못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소방관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자, 이 글에서 아버지의 직업, 당연히 소방관, 기억에 대해서 무슨 사건이냐, 기억이 어디냐, 나 왜 기억이 안 보이냐. 자, 이때 보면은 무엇보다 먼저 사람을 구해야 된다. 이런 약속을, 무언의 약속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당연한 소방관이 됐다는 거는 그 선서가 있거든요. 기도도 있고 소방관의 기도 이런 게 있는데 그거 거기서 당연히 자신의 보다는 사람의 목숨을 중요시합니다. 화재 현장에서 이제 출동을 했어. 그런데 이제 거기에 갇힌 사람이 있었어. 그걸 업고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아빠는 나왔는데 동료는 못 나온 거예요. 아, 너무 슬프죠? 자, 이러면 재난을 당해서 이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걸 구조라고 해요. 자, 마지막 숨바꼭질. 아버지 살아나 주셔서 고맙고 사랑합니다. 진짜 아빠가 이제 지금 다시 사신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서 생신을 축하드렸는데, 소방관이 되고자 결심했던 아버지의 그 사건을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동생과 이제 숨바꼭질을 했어. 근데 뒤에 보면 내용이 나와요. 숨바꼭질을 했는데 너무 슬픈 얘기가 나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만 나와서 28번에 케이크에 촛불을 처음 보았을 때 아버지가 누구 거지? 아빠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살아났다. 진짜 생신은 아니었는데 살아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다시 사신 거나 마찬가지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3번이고요. 자, 관련 있는 건 아버지가 사랑과 감사. 기억에서 뭐라 그랬냐면 고맙다. 사랑을 느끼신 거죠. 그렇게 기특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버지는 경민이에게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줬냐, 왜 소방관이 되기로 결심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숨바꼭질을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불이 난 거예요. 옷장에 불꽃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동생이 이제 불이 화재로 인해서 이렇게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제 32번에 보면은 넓은 지역에 온통 불길에 휩싸이는 것 불바다라고 합니다. 불바다. 자, 그러고 나서 동생을 삼킨 불길과 내가 그것을 이제 그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일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에서 보면은 가나에서 아빠는 이제 생명 존중에 대해서 좀 더 마음이 치우쳤죠. 가나 아버지가 제일 중요시한 게 뭐예요? 생명 존중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또 봉사하는 부분이 더 아버지의 그 가치에서는 더 중요했어요. 자신의 이익과 안전보다는 남의 이익과 다른 사람이 생명을 존중하는 아버지의 가치관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4번. 아버지가 추구하는 가치와 관련 있는 거. 강아지를 누군가 괴롭혔어. 그런데 이렇게 생명을 강아지라고 해서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경험을 나눌 수 있겠죠. 자, 이모의 꿈꾸는 집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는 자, 꿈을 꾸는 것보다 꿈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꿈을 이루어야만 행복해지는 줄 알았다. 근데 꿈을 꾸는 것도 소중한데 그 다음에 옆에 글을 조금 더 보자면 행복한 피아니스트가 되길 꿈꿨다. 훌륭한 꼭 1등이 되기보단 행복해하는 피아니스트 너무 좋다.
자, 그래서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 지긋지긋해지도록 연습만 하는 게 최선인 줄 알았다. 이렇게 해서 무조건 정상에 올라가야 된다. 1등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너희들이 나보다 내 피아노의 기분을 먼저 알아차렸구나. 손가락질하기 고맙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행복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도 여기서 또 배우네요. 자, 상수리가 바구니에 담은 건 피아노 건반이었어요. 자, 피아노와 함께 꿈꾸는 것이 왜 힘들어졌냐? 꿈을 꾸는 지금 현재에 집중하기보다는 뭔가 나중에 멋진 사람이 되고 싶은 그거가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 있는데 그거에 너무 연연했던 거죠.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수리가 기억과 같이 말을 왜 했을까? 자신이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꿈에만 너무 쫓아간 거야. 목표에만 너무 급급한 나머지 그 즐거움을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공부를 꼭 잘하려고 하기보단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에 감사합시다. 자, 상수리가 그동안 추구했던 거는 노력한다. 뭔가 성실하게 노력하고 꿈을 이뤄야지. 목표를 이뤄야지. 이런 거에 너무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 넌 나중에 뭐가 되고 싶니? 이러면서 꿈이라는 게 꼭 뭐가 되어야 하는 거야? 안 되면 어때? 그냥 신나게 춤추고 그 순간에 그 과정을 즐기고 행복해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진이가 상수리의 편지를 꺼내서 다시 읽으면서 내 꿈은 뭐지? 이렇게 좀 더 고민하게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내일의 다음 날은 모레잖아요. 자, 퐁의 꿈은 뭐냐면 그냥 신나게 지금 그 순간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집중하는 게 꿈이었고, 자, 퐁이 추구하는 삶은요, 행복하고 열정적으로 사는 거를 꿈꾸었습니다. 자, 그래서 비슷한 친구가 단호였어요, 단호.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행복하게 열정적으로 하는 삶을 살아야겠어. 꾸준히 노력하는 것도 괜찮아요. 희망을 가지고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단호는 내가 하는 것을 행복하게. 그런데 행복에만 너무 초점을 맞춰서 너무 가치 없는 일에 노는 거에만 하는 건 또 나빠요. 자기의 꿈과 연관이 있어야 됩니다. 자, 상수리와 퐁이 추구하는 삶, 나의 삶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비록 꿈꾸는 즐거움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 그런데 꿈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꿈이 있는 게 낫고요. 노력한 것은 배울 점이 맞죠. 계속해서 노력한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너무 즐겁지 않고 고통만 남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많은 꿈을 안 꿀 수도 있지만 꿈을 꾸세요. 그리고 노력은 하되 즐거움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선생님도 그래요. 자,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자, 그래, 살아봐야지. 공이 되어 떨어져도 튀는 공이 되어. 뭔가 떨어진다는 거는 조금 뭔가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 같고요. 다시 올라오는, 튀어오른다는 거는 좀 잘 대응하는 모습인데요. 살아봐야지. 긍정적으로 쓰러지는 법이 없는 둥근 공처럼. 자, 쓰러지는 게 없다. 지금 떨어진다, 쓰러진다. 이런 거는 뭔가 좀 힘든 시간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거 없이 좀 다시 올라온다. 이런 내용이고요. 곧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곳. 이렇게 떨어지지만 다시 오를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이런 시각이었습니다. 반복되는 말이 뭐였냐면은 뭐 해야지. 공이 돼요. 이게 반복이 되고 있고요. 자, 공의 특성은 다시 올라오는 거, 쓰러지지 않는 거, 곧 움직이는 거, 무겁게 가라앉고 끝나는 거 아니죠. 한 자리에 있는 거 아니죠. 자, 요거는 다 맞췄으리라 봅니다. 자, 46번에 공처럼 살아봐야지. 뭐예요? 힘든 거, 떨어지는 거, 쓰러지는 거, 그래도 다시 일어서는 거, 도전,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느껴지는 분위기는 긍정적이죠.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 했던 거니까 누구의 제자가 되고 싶었냐면 추사 선생, 김정희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되고요. 월성위궁은 이제 추사 선생님의 집이잖아요. 사랑채 청소를 하면서 제자가 되고 싶었는데 딱히 받아주진 않았어. 그래서 열심히 허드렛 일을 했어요. 이런 허드렛 일을 다 열심히 그냥 도맡아서 했습니다. 안 시켰는데. 그리고 나서 허련히 추구하는 삶을 뭐였냐 보니까 자신의 그림을 인정해주지 않았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몰두했어요. 그리고서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도 그 근처에 어슬렁거리는 거야. 뭐라도 해보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상수리가 그동안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뭐였을까요? 열심히 피아노 연습을 하는 거야. 꿈을 이루려고 열심히. 근데 너무 이제 열심히만 해서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상수리가 바랬던 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행복한. 상수리의 피아노가 바란 것은 지금에 집중할 수 있고 지금을 즐길 수 있는 행복을 놓치지 않는 그런 상수리가 되기를 바랬어요. 자, 그러면 다시 연주할 때 상수리는 행복함을 느꼈겠죠.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시에 대해서 또 보겠습니다. 공처럼 살아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뭘 추구하는 거냐?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도전하고 노력하는 거. 선생님 오늘 이 글에서 굉장히 은혜 받고 선생님도 도전하고 지금 이 순간을 또 즐기면서 도전하겠습니다. 자, 약물 이렇게 발음 알잖아요. 이거 우리가 저번에 잠시 다시 보고 올게요. 이게 국외음화였나요? 자음동화. 밑에 써 있구나. 자음동화였잖아요. 이 밑에 받침으로 있는 이 자음이 요거 자음이랑 이렇게 좀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확인. 뭔가 이 두 부분이 서로 비슷하면 소리가 좀 바뀌는 거예요. 소리가 바뀌는 거. 그래서 두 번째 소리든 요 받침 소리든 바뀌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음 동화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똑같이 자음 동화가 일어난 건 독립 이렇게 되죠. 독립 이상하잖아요. 발음이 이상해요. 이거 아니에요? 종로가 되는 게 맞아요. 종로. 야, 이거 무슨 약간 욕 같아. 자, 그래요. 자음 동화를 서로 받침과 그 다음에 있는 자음이 서로 동화되는 거예요. 서로 연관되어지는 거. 자, 주의하시고 수고했습니다. 안녕.